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산업진흥원 원장 이학주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진흥원의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그리고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에서도 존경하는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5년도 상반기 평택산업진흥원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혜경 전략산업팀장입니다. 이재원 일자리지원센터 TF팀장입니다. 참고로 기업지원팀장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이재원 팀장이 현재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5년도 상반기 평택산업진흥원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 따라 일반 현황과 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은 평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평택시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22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사 연구, 국내 판로 개척 및 브랜드화 지원,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탁 사업, 그리고 창업 생애 주기별 지원 및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쪽 다음은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25년도 진흥원은 기술개발 지원부터 정책 연구, 제조 및 창업기업 지원과 인재 육성 등으로 역할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평택기업의 성공 파트너로서 100만 평택 특례시 기틀 완성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 경과원 등 유관기관들과 평택산업지원체계회를 구축하고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쪽 주요 연역 및 25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주요 연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지원 예산은 본 예산 기준으로 약 29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출연금 내 지원 사업비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수탁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수탁 사업의 경우 정확한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어려운 시기 지역 내 고용 확대와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 4년 차에 접어든 진흥원의 기본 운영 현황입니다. 진흥원은 3팀 1센터의 조직 구성으로 현원은 34명입니다. 25년 신규 스택 사업인 평택시 일자리 센터의 운영을 위해 현원이 증가하였고 이를 위해 조직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8쪽부터 15쪽까지는 직원들의 업무 분장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은 25년도 주요 사업 총괄표로 분야별 사업과 수탁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수탁 사업 예산의 경우 협약 및 사업 수립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 산업 분야로 평택시 반도체 사업 수요 조사입니다. 수요 조사를 통해서 평택시 반도체 산업 종합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방향 설정 및 지원 사업 발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정책 연구 한 건에 대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현황 그리고 공정 전환 계획과 인력 지원 방안 수요 등을 고려해서 평택시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정책 개발 그리고 성장 동력 발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평택시 기업 물류 실태 조사입니다. 평택항을 기업의 수출 물량의 급속한 증가와 물류 산업 변화에 따른 지역 물류 산업의 여건과 현황, 물류 시설 분포와 영업 실태, 지역 간 물동량 등에 관한 파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립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평택항 기반 물류 시설 전반에 관한 기초 조사 보고서 일식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쪽 평택시 산업 동향 소식지입니다. 평택시 산업 지원에 대한 이미지 강화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진흥원과 유관기관 지원 사업 안내 그리고 평택시 산업 동향 정보와 같은 컨텐츠를 수록한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연 2회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평택시 반도체 산업 성장 동력 추진단 운영입니다. 평택시의 반도체 산업 육성 그리고 지원 조례안 제정 등에 따라 작년에 산학 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 의회, 관내 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그룹 11명과 기획그룹 5명, 총 17명의 산업 성장 동력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 원으로 올해도 운영을 통해서 평택시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정책 개발 그리고 성장 동력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평택시 반도체 컨퍼런스입니다. 23년 첫 번째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작년에는 안보 포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논의 및 상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반도체 수도 평택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 선포식 및 중장기 산업 육성 방안 발표, 전문가 패널 토의 등을 포함한 반도체 컨퍼런스를 1회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평택시 반도체 네트워킹 데이 사업입니다. 평택시 관내 반도체 산업 네트워킹 구축 및 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 발굴로 경쟁력 강화 및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24년 11월 반도체 기업, 유관기관, 구직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해서 평택시 반도체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395만 원으로 사업을 통해서 산업 생태계 현황을 공유하고 또한 산업 동향 파악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여 취업 매칭을 통한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평택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 로드맵 설계 지원입니다. 평택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은 산업단지 발전 및 개성과 연계가 필요함에 따라 산업단지 개선을 과학 목표로 설정해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그리고 공모과제 준비를 위한 사업을 기획하였으나 해당 부처의 사업 통합 공고가 25년으로 연기돼서 시의성 있는 사업 대응을 위해 예산을 명시 이월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평택시 산업단지 환경 개선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술 혁신 가속화 및 외부 요인 대응력 강화,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으로 세부 사업으로는 시제품 제작 지원, 응용기술 개발 지원, 평택시 통합 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등이 있습니다. 18쪽 장비 활용 및 시험 인증 지원 사업입니다. 신기술 확보를 위한 장비 활용 분석 및 인증을 지원하여 기술 신뢰도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매출 증대와 기업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500만 원으로 장비 활용 분석 지원 5개사, 인증 지원 5개사 등 10개 내외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네, 고맙습니다. 예, 19쪽 국내 공동관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전시회 내 평택시 공동관을 통한 제품, 서비스, 기술 전시 및 신규 거래처 발굴 등 판로 개척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유망 기업의 전시회 참가를 통해 평택시 강소기업 이미지 제고 및 국내 다양한 유통 채널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 20여 개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평택시 우수 제품 선정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 제품을 보유한 관내 제조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인증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해서 제품의 이미지 및 품질 향상 그리고 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으로 11개사를 대상으로 우수 제품 인증 부여 및 마케팅 비용 등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통한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노출로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매출 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으로 온라인 판매 계정 개설,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11개사 내외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국내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법적 보호 및 법적 대응책 마련을 지원하고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 기업의 특허 출원 비용을 20개사 그리고 선행기술 조사 비용을 약 18개사, 그래서 전체 38개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스타트업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예비 창업자 및 설립 3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창취업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산학형관 협력체계 구축 등 지자체 단위의 선도적인 창취업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으로 시제품 제작, 마케팅, 재료비 등의 사업화 지원 5개사를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경영 지원 분야로 평택산업진흥원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입니다. 22년 진흥원 창립 이후 개원 3주년을 맞이해서 경영 환경 변화의 대응과 그리고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앞서 진흥원 조직 및 인력 진단만을 추진한 바 있고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은 별도로 추진한 바 없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대내외 경영 환경 분석을 통한 경영 진단을 바탕으로 재단 가치체계 정립 및 내재화 방안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5쪽부터는 수탁 사업 분야입니다. 수탁 사업의 경우 아직 협약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사업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사업 위주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미래기술학교입니다. 평택시 전략산업 분야 전문 인력 수요 및 기업 수요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반도체 특화 공정장비 분야와 제조기술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 제조, 공정, 장비기술 등 3개 과정, 5회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총 81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81명 수료 인력 중 23명이 취업함으로 취업률의 28%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으나 관내 반도체 전문 인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실무 인력 양성을 위해 제조기술 20명, 공정 30명, 장비 20명의 교육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26쪽 평택시 미래자동차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평택시 미래 모빌리티 전환 시기에 따라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중장기적 발전 전략 자문 등을 위한 워킹그룹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미래자동차 포럼을 개최하여 평택 및 인접지자체 기업의 임직원, 유관기관 등 128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평택 미래 모빌리티 산업 워킹그룹 및 기업 협의체 운영을 통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산업 규제,
애로 사항 등에 대한 정책 아젠다 제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성장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평택시 청정수소 포럼 운영입니다. 평택의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소 관련 학계, 연구기관, 수요기관이 참여하는 평택 청정수소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소 분야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정보 교류와 수소기업 유치, 연구개발, 실증 지원 등의 수소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7쪽 평택시 생성형 AI 캠퍼스입니다. 생성형 AI의 빠른 기술 발전에 따라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평택 시민 전 계층을 대상으로 실생활에서의 활용 방법을 교육하는 초급 과정부터 프로젝트를 통해 단위 과제를 수행하는 실무 경험 고급 과정까지 단계별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본사업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9쪽 평택시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평택에 주소지를 둔 39세 이하 청년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초기 창업 안정화를 위한 입주 지원부터 교육, 네트워킹,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창업기업 수요에 대응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들이 창업의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0조 평택시 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평택시 일자리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위탁에서 공공 위탁으로 전환을 신규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평택 시민 전 계층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업률을 적극적으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명의 일자리 상담사들이 일자리 센터 및 각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구인 관내기업 및 구직자 취업 3당 그리고 연계 및 전 계층 취업 희망자 취업 알선, 사후 관리, 채용 행사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 투자 유치 설명회입니다. 25년 하반기에 평택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평택시 산업 입지 및 기업 정주 여건 등 투자 환경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여 기업의 투자 유치를 도모하겠습니다. 단순히 설명회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과 연계한 심층 투자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의 기반을 마련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산업진흥원 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네. 요즘 이제 평택산업진흥원이 이제 3년 차에 들어가고 있죠. 예. 그래서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바쁘시겠어요. 네. 예.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경영지원팀의 인원 배치가 7분 예. 돼 있어요. 네. 이 업무 이제 담당 업무를 쭉 펴주셨는데, 그다음에 전략산업팀에는 3분이 계시고 팀장님 포함해서, 그다음에 기업지원팀에 3분이 포함되어 있으신데, 이게 지금 이 경영지원팀에 좀 인원이 많고 이 전략산업팀이나 이런 이 3분이서 다 감당이 되시나요? 실제로 이제 그 기업지원팀하고 전략산업팀은 이제 한 명씩이 계약직으로 충원을 지금 하거든요. 계약직으로? 이번에 예. 한 명은 충원하고 예. 전략산업팀은 저희가 지금 인력 한 명이 충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TO가 한 명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전략산업팀. 인원을 이제 뽑는다는 전제하에 예. 저희가 연말에 올해 이제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일단 경영지원팀을 경영지원 조금 팀으로 좀 인원을 강화했습니다. 많이 강화시키신 거예요? 예, 예. 이 전년도까지 보니까 정책기획팀하고 그러니까 전략산업팀하고 기업지원팀에 이제 5분씩 그렇습니다.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예. 두 분이 지금 빠져가지고 이 업무들을 다 소화하실 수 있을까? 또 이제 해서 일자리 센터가 오면서 좀 네. 이제 저희가 애로사항이 일자리 센터가 오면서 여러 가지 또 행정적인 그 지원 요인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런 요인에 대해서도 그것은 이제 현업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경영지원팀에서 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경영지원팀에서 이제 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예. 해서 좀 인력 변동이 있습니다. 예. 일자리 센터는 그 전에도 뭐 자체적으로 다 잘 운영을 했던 적이니까 조금만 서포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뭐 예.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이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이제 전략 산업이 지금 일곱 개, 그다음 기업 지원 사업이 7개, 그다음에 이제 수탁 사업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예, 예. 이제 예산이 44억 8,700 정도 되네요. 네, 예. 수탁 사업이 지금 14억 8,800 예, 예. 되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때 출연금은 이제 29억 5천 정도 했었는데 예. 예, 위탁 사업비가 좀 그래서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전략 산업 분야 일단 그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평택시 반도체 사업 수요 조사 예, 예. 이게 이제 반도체 산업 종합 육성 5개년 이제 계획을 수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사업 수요 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우리가 23년도인가 그 반도체 소부장 그 생태계 조사하고 그런 기업 현황 파악하고 이런 거 사업 하셨었죠? 그, 예, 예. 이 사업은 좀 그거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가 23년도에 했던 소부장에 대한 조사는 그야말로 반도체 산업 현황, 네. 현재 평택에 반도체 기업이 몇 개가 있고 우수 기업이 어떻게 돼 있고 소기업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런 현황 파악 조사를 저희가 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 사업 수요 조사는 저희가 그 기본 계획 5개년 기본 계획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맨 마지막에 있는 세부 실행 과제입니다. 세부 실행 과제를 저희가 연도별로 한 20개 가량 이렇게 뽑았거든요. 뽑았는데 그 중에서 1차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시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뭐 거의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평택시 자체 그리고 유관 전문기관들, 예컨대 나노기술원이나 생산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앞으로 제안을 하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앞에 그 거랑은 좀 세부 예예. 1년 단위별로 이제 세부 계획을 준비하는 거에 그렇습니다. 과정에 포함된다 예, 이거네요. 예, 예, 예. 그럼 이걸 산업진흥원에서 하시는 거네요? 그 미래천단 산업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같이 하는 합니다. 거예요? 같이 지금은 이제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업무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정립이 될 텐데 네. 지금은 뭐 첨단 산업과다 산업진흥원이다 얘기할 게 없이 현재까지는 반도체 산업의 이런 전략 산업은 거의 같이 움직이는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용역을 주셨고 또 이제 이 세부 사업도 이제 용역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중요한 게 이런 것은 용역을 줄 때 이게 퉁 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겠죠. 거의 뭐 예. 같이 들어가서 하다시피 네, 해야겠죠. 이 좀 여기 주요 내용 중에 보면 기술 보호를 위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보안 시스템 현황 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반도체 기업을 다녀보면은 아주 대규모 기업은 보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엄청난 보안 시스템이 뭐 물리적 보안, 논리적 보안 다 있는데 한 중소 정도 되는 어지간한 중소기가 뭐 1,000억 정도만 돼도 보안에 대해서 그렇게 보안 시스템이 그 아주 잘 되어 있는 거에 벤치마킹하기도 쉽지 않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실제로 반도체 쪽은 뭐 전기 대주고 물 대주고 나머지는 뭐 인허가 쪽인데 요런 거 내용의 아이템은 상당히 괜찮겠다. 보안 쪽은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한번 현황을 봐가지고
국비 사업 같은 걸 할 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이제 국비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시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기업 물류 실태 조사 이거는 이제 평택항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이 실태 조사 이런 거는 그 평택항 물류 이제 저기 담당하는 그 항만수산과 예, 예.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실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가 상당히 좀 이게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요거에 대한 주 내용을 이제 저희가 반도체 기업들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이 기업들의 좀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자기네가 평택에 와 있는데 평택항이 저렇게 있는데 실제로는 평택항 거의 못 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어떤 물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노선이 개설이 안 돼 있고 아주 근원적인 문제가 일반적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번 정도 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번 이제 그런 쪽으로 어떤 개선 방안이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일단 내놓은 거고요. 네.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항만 물류과 이런 쪽하고 관련이 될지는 저희가 좀 요거는 조금 더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쪽하고도 좀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 예, 예. 이게 지금 뭐 지금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정부 공모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 조사를 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일 큰 겁니다. 예. 예. 그런 취지니까 잘 협의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반도체 산업 성장 동력 추진단 운영 올해는 이제 운영의 4회 워크숍 1회 개최 이렇게 지금 추진 현황에 이게 작년 24년도 추진 현황인가 보네요. 예, 올해 요게 계획은 어떤 식으로 좀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그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더 중요한 게 그 기본 계획 그 기본 5개년 계획 안에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계획도 최종적으로 이 성장 동력 추진단을 통해서 공표하고 좀 일관성 있게 할 건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문그룹 그리고 기획그룹으로 운영을 해서 횟수는 자문그룹 같은 경우는 뭐 전체 회의는 한 2회 정도 하고 실제 기획그룹은 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장애에도 여기 써 있는 것은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쓴 거지 실제로는 회의를 상당히 여러 번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아까 그 수요 조사 있지 않습니까? 맨 앞에 용역 네, 그런 내용은 이제 기획그룹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전년도에도 이 추진단 실적을 좀 봤었는데 그때는 좀 뭐 실질적인 뭐 발대식 뭐야 이거 뭐랄까 킥오프 그 말고는 특별한 그게 회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회의를 좀 개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것도 지금 뭐 연 4회인가 그렇게 업무 계획이요. 계획은 그렇게 예, 잡고 예.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성장 동력 추진단이 제대로 활동하고 정책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같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 반도체 컨퍼런스는 이제 매년 하는 건데 올해는 좀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기존에 했던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올해 현재까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일반적인 뭐 반도체 전체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어떤 좀 유명하신 브랜드 있는 교수님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별로 그렇게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올해는 조금 투자에 관련된 실제로 반도체 펀드 같은 거를 실제로 운영하시는 그런 이제 외국 쪽에 계시는 좀 전문가들 그런 분들을 좀 모아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투자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그 좀 저명하신 분들 모아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기업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만약에 얘기가 좀 더 전개가 잘 된다면은 기업들하고 좀 매칭해서 협의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지금 뭐 저희 그 첨단산업과랑 그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해마다 이제 개최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전에 뭐 어떤 경험들이나 그런 예, 예. 미비한 점들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예, 이제 예. 그걸 반영해서 좀 예. 새로운 좀 시도도 뭐 똑같은 그런 뭐 기조발제하고 똑같이 저 참석해가지고 그런 형식상의 그런 게 아닌 예. 좀 그런 아이디어도 좀 여기 성장동력단에서 이런 것도 논의하시겠네요. 합니다. 네, 하셔가지고 특히 그 기획그룹에서는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합니다.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좀 뭔가 좀 틀려질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그 평택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 로드맵 설계 지원 이게 이제 명시열된 사업인데 네. 이게 당초 사업 내용하고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산업단지 현황조사 고도화 계획 수립하는 거하고 예.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 로드맵 설계 지원은 이게 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 24년도에 이제 사업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주요 내용하고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좀 바뀌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저기를 해서 의회 보고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게 변명으로만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연말까지 이 사업을 전에 있는 내용으로 하려고 하다가 예. 이게 산단에 대한 국비 사업이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요. 문화부, 뭐 산업부 이런 데서 산단 사업이 나와서 야, 차라리 원래는 이제 저희 내부적인 평택시 산업 전체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는 건데 그런 것은 그렇게 큰 효과성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차라리 산단 쪽을 어차피 사업단지가 여기가 19개가 있거든요. 계획까지 합해서 그런 쪽에서 어떻게든지 거기 현황을 잘 봐서 산단을 좀 활성화하자, 노후 산단을 좀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한 건데 지금 저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2월을 하면서 아예 그냥 사업이 바뀌어가지고 물론 의원님들께 조금씩은 다 이제 개별적으로 설명은 드렸지만 어찌됐건 그런 저희가 좀 오류를 범한 건 사실입니다. 예.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좀 이렇게 예, 예. 애초에 이게 지금 평택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짜시겠다고 계획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이게 산업단지 현황조사하고 이런 사업으로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예. 좀 예.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해서 저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네. 기업 지원 분야의 사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이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응용기술 개발 또 그 시제품 개발 이렇게 사업을 별도 꼭지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쪽 수요는 많고 이쪽 수요는 없고 또 저희 실제로 그 중견기업이 기술 개발 사업을 할 때 그 저희 진흥원하고 매칭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예산을 다 새로 꼭지로 만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 안에는 응용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여기 5개사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실제 응용기술 안에는 아마도 저희가 AI가 그 산업에 관련된 AX 사업이라는 거 있거든요. AI 트랜스포메이션 사업. 이제 그런 사업도 한 꼭지로 여기다 넣을 수 있고 조금 요 안에서 응용기술 개발을 그 작년처럼 일괄적으로 뭐 3천만 원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탄력적으로 기본적인 통제선은 있지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큰 틀에서 2억 6천을 한꺼번에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세부 사업을 이 안에서 몇 가지 넣고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그 기업 지원 설명회 그렇습니다. 통합 설명회 같이 하시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또 아쉬운 게 우리 평택산업진흥원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면 이거 지금 유지보수비 1년에 이거 홈페이지 유지하는데 얼마 지금 비용 예산 책정돼 있죠? 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이런 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기업 지원 분야고 뭐 정책 분야고 이렇게 하면은 홈페이지에 이걸 좀 공지를 해야지. 이거 그래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관심 있는 사업 기업체나 이런 데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안 돼 있고 그런 예 홍보가 안 돼 있죠. 1,500만 원. 1,500만 원이에요. 저희가 홍보는 네. 개별 사업은 일단 공지를 하게 되면은 접수를 받을 때 공지를 하거든요. 아니 여기다가 미리 이제 이런 걸 한다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예. 이거 누가 작업합니까? 직원들이 하시나요? 예, 현업 직원들이 현업 직원들이 하시는 별도 직원은 없습니다. 예. 그 올해 이런 사업들을 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다. 뭐 예.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좀 홍보를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예. 안 돼 있어요. 개별 사업은 원래 이제 고지를 하는 순간 이제 저 공모를 받을 때 하는데 조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전에 좀 전체적인 아니, 이런 것도 거는 한번, 예, 사전에 하겠습니다. 홍보해놓고 예. 뭐 일정은 추후 뭐 공개하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해놓으면 예, 예. 관심 있는 업체들이 들어가서 좀 뭐 산업진흥원 뭐 하나 이렇게 보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예. 해주셨으면 좋겠고 개선하겠습니다. 예. 좀 업데이트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장비 활용 시험 인증 지원 사업 이거는 그 5개사를 선정을 한다는 건데 이 어디서 장비 활용을 하고 이거 어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크게 지금 이제 장비 활용하는 것과 인증 지원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네. 저희 어느 기관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모를 받을 겁니다. 기관도 아 기관 공모를 활용하는 기업도 공모를 받겠지만은 네. 그 장비를 갖고 있는데 인증을 해주고 네. 장비를 가 있는데도 공모를 받을 텐데 뭐 공모를 한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뻔히 여기서 할 수 있는 데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할 건데 실제로 저 인증 같은 경우는 지금 평택시에 UL과 코티티가 들어와 있거든요. 예. 이런 기관을 대상으로 좀 평택에 있는 기업은 할인을 해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인증이 실제로 기업들은 제일 어려워합니다. 인증하는 거를. 건수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장비 활용 분석은 저희가 작년에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장비 활용할 수 있는 그 파일럿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에 이어서 그 장비 활용할 수 있는 장인애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있는 장비를 썼고요. 올해도 뭐 거기하고 하든지 또 추가로 하든지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장비 활용 지원에 5개 회사에 예. 800만 원씩 해서 4천만 원. 그다음에 시험 인증 1,000만 원씩 5개사 해가지고 이제 9천만 원 책정이 되는데 예. 이거 장비 공급하고 하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그 회사 또 아까 공모하신다는데 어떤 예산이? 이 장비를 활용해 줄 수 있는 그 기관 활용해 줄 수 있는 기관이라 하시면은 제가 그러니까 지금 장비를 갖고 있는 기관이 그렇죠, 예. 한국기술교육대학교나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아 그럼 이 데거든요. 업체에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이 비용 갖고 사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활용을 한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퍼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쭉 있는데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요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이제 이건 그 세부 내용 보시면은 그 저희가 판매 계정 개설하는 거 계정 개설이 보통 그 오픈 마켓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정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상품 페이지, 상세 페이지 디자인하고 제작하거나 편집하는 거, 그 다음에 온라인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하는 거, 요것들을 기업들이 이런 걸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면은 그것을 이제 지원 이거 예산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스타트업 성장 지원 사업 여기에 보시면 이 그때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창업 이제 지원하는 그 5개사를 선정해 가지고 예. 지금 이제 1,500 정도씩 지원하는 거로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유지하고 이런 비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홈페이지 운영은 이 안에서 큰 포션은 아니고요. 네. 저희 홈페이지가 지금 창업에 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근데 저희가 창업에 대한 홈페이지하고 기업 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별도로 별도로 관리하다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하나로 그냥 아예 콘텐츠 같은 거를 예. 굳이 이걸 따로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로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부 이제 여기에 책정이 들어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기업 지원 시스템 쪽에 예예 별도로 있더라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두 개로 있는 거가 별로 의미가 없어가지고요. 저희 규모를 볼 때 여기도 뭐 홈페이지 지금 보수하고 유지 비용이 한 2,500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관리를 뭐 예. 업데이트나 이런 거를 잘 해주시고 해야지 이게 활용이 그러겠습니다. 예. 만들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그런 지금 조금 홈페이지 관리가 좀 예, 미흡한 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기업 지원 분야 이제 나중에 이제 기업별 성과 보고도 별도로 하시죠. 이제 지원된 다음에 결과물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성과 보고회 같은 것도 예, 하고. 예, 예. 예. 그 지금까지 그 계속 그렇게 해왔나요? 저희가 성과 보고회를 아직까지 한 것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성과 보고회라는 것을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그럼, 개념으로 그렇죠. 한 것은 없고 예, 내부적으로라도 내부적으로는 매 사업마다 성과 평가를 하고 예. 그게 평가를 해서 일정 수준이 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에 맞게끔 성과를 관리하고 또 뭐 우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여러 가지 성과 평가는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 평가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으시죠? 매번 사업마다 구성합니다. 사업마다 구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일괄적으로 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업 지원을 이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해 오셨는데 이런 이제 성과 관리나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후 관리, 예? 이 업체들이 지금 이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직접적으로 뭐 매출에 연결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뭐 회사가 발전하면서 고용을 뭐 더 늘렸다든지 이런 그런 거를 좀 주기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지원은 하지만 성과 관리요.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사후에 그 회사들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 제품을 그냥 공모해가지고 그 지원금만 받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그게 또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사후에도 좀 관리를 예전에 이런 그 중소기업진흥청이나 뭐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공모해가지고 자금만 받아서 하고 그냥 나중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업체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도 치에서 지원하는 이런 세비인데 이게 좀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잘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나머지 수탁 사업들은 또 추후에 다시 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원입니다. 예. 우리 이학주 산업진흥원장님 를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지역 발전과 원활한 또 산업 진흥을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고요. 오늘 업무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주요 업무 잘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랬던 올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네, 예. 진흥원이 또 해야 될 역할을 잘 하셔서 평택의 또 기업이나 여러 가지 산업 단지 관련돼서 산업과 연계되는 일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평택산업진흥원을 보면은 2022년 뭐 2월 8일 날 그때 이제 설립 허가가 났어요. 예, 예. 뭐 지금 만으로 따져도 한 2년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3년 조금 안 된 것 3년, 같습니다. 2025년이니까 지금 조금 만 3년 정도 지났네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뭐 걸음마 단계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됐든 뭐 연여가 한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 주요 업무를 쭉 보면 경영 지원팀이나 전략 산업팀, 기업 지원팀 그리고 일자리 지원 센터가 이제 공공위탁으로 수탁을 받으셔가지고 예, 예. 아마 인원도 16명 인원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인원 자체가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뭐 정원 외 쪽으로 해서 아까 얘기하신 거 보니까 임시직으로 해서 19명 정도가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우려되는 부분이 경영 지원팀 보면은 이 주요 업무 분장을 보면은 쭉 있다 보면 아까 10번 보면 홈페이지에도 보고 보면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총 망라해서 다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른 뭐 관련된 팀에서 못하는 거 웬만한 건 다 경영 지원팀에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분장을 한 항목에도 있는데 워낙 이제 한정된 인원 갖고 계속 또 이 업무만 많으면 뭐 과연 그게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예. 이 보면은 이제 비전도 보면 평택 시민과 함께 산업의 미래를 여는 평택 기업의 성공 파트너. 워낙 평택은 아까 미래 첨단 그 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평택은 산업단지가 워낙 많이 분포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또 예. 삼성이라는 큰 대기업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대한 소부장 기업도 예. 이제 예상되고 이제 앞으로 들어올 거고 그 관련돼서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 쭉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뭐 저는 생략하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그 사업은 뭐 잘 준비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 또 보고도 하셔가지고 잘 청취했습니다. 근데 이 평택 이 30페이지 보면 평택시 일자리 센터 운영 관리 여기 이제 공공위탁 위수탁 체결을 해서 어떻게됐든 민간에서 공공으로 넘어온 사업인데 전에는 민간 제가 보면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평택시 일자리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위탁에서 공공 위탁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전 계층을 대상으로 종합적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통합 취업률 제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민간이 제가 봤을 때 민간이 더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고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성 계속 또 이제 1년마다 계속 위탁 체결을 민간 위탁을 체결하다 보니까 예, 예. 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성이 이제 투출되다 보니까 공공위탁으로 안정성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보고. 근데 이 사업을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아까 경영지원팀에서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럼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각 읍면동에서 퍼져서 이 일자리 센터에서 이제 본인도 이제 근무를 상담을 하면서 근무를 하면은 전에는 이제 민간 위탁했을 때는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여러 군데를 관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는 콘텐츠도 그렇고 많아요. 근데 이 산업진흥원에서는 과연 그럼 그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 관련돼서 이 서비스 자체의 질이 약화되거나 이런 경우에 뭐 대비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업무는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일자리 센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안에서도 한 10개의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 세부 사업이 있고 19명이 5명은 그 청 그리고 14명 정도가 읍면동 나가 있는데 이게 운영 그러니까 인력 운영과 청인데 실제로는 그 아마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기로는 아마 그 19명이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19명에 대해서는 그 월 1회는 항상
전체가 모여가지고 사업에 대한 어떤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라든지 또는 뭐 각각에 대한 특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11명 운영에 대해서는 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주간회의나 월간회의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 민간 기업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또 기본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얘기는 뭐 이제 그것 때문에 이걸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말할 거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한 10개 사업을 운영하는데 예컨대 거기서 취업 박람회를 한 2번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할 때 기존에 하던 거하고 다르게 이번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뭐 취업 박람회를 할 때라든지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인력풀이나 기업풀하고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뭐 상당히 순작용도 상당히 많다. 역작용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은 오히려 순작용이 훨씬 많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년도부터 해서 이제 올해부터 이게 이쪽으로 수탁이 돼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뭐 고용의 안정성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공에서 하는 게 좀 저희들도 맞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이의가 없는데 아까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센터장님 한 분 계시고 실장님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상담사분 쭉 계시고 17분이요. 그래서 이 관련돼서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상담사분들은 뭐 각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시고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 다른 지자체도 이런 데는 민간에서 하는 데는 워낙 그런 사업 자체를 다 공유하다 보니까 워낙 그 회사가 다양한 저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든 정보든 그런 거를 잘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우려 속에 말씀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담사분들과 좀 저희가 소통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불만은 혹시 이거 관련돼서 뭐 특별하게 이제 회의를 하거나 그랬을 때 뭐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상담사. 현재까지 저희가 한 2번 정도 전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뭐 다 모였으니까 뭐 다 여러 가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비교적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기본 취지가 저희가 앞으로 2년 동안은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에서 크게 바꾸지 않을 생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2025년도 주요 업무 오늘 저기 업무에 대해서 잘 경청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죠? 예, 최재형 의원님 아까 질의하시다 말았죠? 보충 질의 쉬었다가요? 좀 정리할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